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한국도 내년 초 금리를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만 혈안입니다.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 협의의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에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천억 이상 초과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한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벤처 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며 유럽의 포르투갈은 2018년 이익이 3,500만 유로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 확대는 외면하면서 억지 논리와 통계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초부자 기업만을 대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오늘도 하루하루 무겁게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 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는 노동자의 건강권도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 속 고위험 신생아의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 수준까지 경감해 주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치매 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MRI 60만 원, 신경인지검사 40만 원 등 총 100만 원이 필요했던 검진 비용이 문재인 케어의 실시로 MRI 21만 원, 신경인지검사 18만 원으로 총 61만 원이나 절감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금은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자산이 60억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 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